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잠정 결론 내린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서울시내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산모 한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한 시민단체의 집계 결과 사망자는 52명, 전체 피해자는 174명에 달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을 시사기획맥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지난 10일 취재진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만난 곳은 다름 아닌 광화문 내거리였습니다. 1인 시위에 나선 이는 주부 이미옥 씨. 7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솔직히 국민들 상대로 화학 실험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나 기업들은 나몰라라 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미옥 씨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난 한 해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가습기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5월 임산부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부터입니다. 4일은 한결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넉 달 뒤인 8월 31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원인 미상의 폐 손상 발병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 판매 중인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더욱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폐 이식을 받은 산모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정부는 동물 흡입 실험을 통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서 독성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가 된 살균제 성분은 PHMG와 PGH. 주로 살균제나 부패 방지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입니다. 피부에 닿거나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면 폐에 달라붙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가볍게 시작한 감기 1, 2주일 지나다가 호흡곤란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짓고 결국은 그중에서 한 반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환자들 그룹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환경보건시민연대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무려 174명, 그중 사망자는 52명입니다. 1인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미옥 씨.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산소 호흡기부터 꺼냅니다. 이게 총 사용량이 30분 정도 돼요. 좀 멀리 혼자서 뭐 지하철 타고 멀리 나가게 되면 이 산소통을 2개 정도 들고 나가야지 좀 안심이 되는 경우. 이 씨의 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3분의 1이 손상된 상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걸음은 걸을 수가 없고요. 계단 같은 것도 천천히 올라가야지 한 2층 정도?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엄마들은 폐 질환으로 인해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옥 씨는 인터뷰하는 동안 사탕 여러 개를 쉼없이 입에 넣는데요. 사탕이 없으면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이제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입에 2-3개라든가 아니면 2개 정도 사탕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남편이 와서 드시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탕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박스테로 사다가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대전에 있는 슈퍼 참고 자제를 하면은 한 3통? 이게 3줄, 4줄, 4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한 통에 일주일분씩 일주일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그런 이 씨에게 올해 초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7살 난 딸아이 역시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겁니다. 밥을 아예 막 안 먹고 한 달 사이에 5~6kg를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그런 증상인 거 보니까 그때 와서 상태였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걔한테 많이 미안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생각해도 애기 많이 그게 밥을 안 먹으니까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애기한테 너 밥 안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까지 제가 얘기했었어요. 가습기 살균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남편한테도 이런 말은 안 했었어요. 아,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사는 게 아니다. 맞잖아요. 엄마라서 사라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와이프로서 사라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며느리로서도 사라질 수 없고. 지난 6월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자 2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까지 가지 않은 그 피해자 가족에 비해서 자살 충동의 경우에는 5배 이상 더 크게 느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피해자 가족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생후 30개월이었던 아들을 떠나보낸 시모 씨.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에 원통한 마음은 더욱 컸습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 9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써왔다는 시 씨. 건강하려고 사용한 살균제가 독이 된 것입니다. 저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상상했던 거죠.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애들한테 더 좋게 하려고 그거를 사다가 넣은 건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잃은 거니까. 그런데 피해를 당한 것은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딸까지 심각한 폐 손상을 입었는데요. 어느덧 5학년이 된 딸. 몸의 상처는 아물어 가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남아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2년을 동생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힘들면서도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가 계속 올까봐 얘기 못했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가끔마다 동생 혼자 방에서 이렇게 울 때가 있었어요. 뭐하니? 그러면 진작에 생각나서 그렇다고.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가족 역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6살 나래는 이제 많이 건강해졌지만 엄마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가습기고 뭐고 다 버렸는데 애 아빠가 봉지 하나가 얼마 전에 청소를 하다 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만지기 싫은데요. 여기 하나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물건을 잘 못 샀어요. 혹시 이 물건에 무슨 문제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산 물건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또 내가 뭘 몰라가지고 이거 무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물건을 살 때마다 엄습하는 불안함.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보도가 한창이었던 작년에는 딸을 잃는 것은 아닌지 그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폐 상태가 이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 극복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 심정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막 얘기하기보다 그냥 어디 굴속에 숨어서 아예 보고 싶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봄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징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악화되면은 좋아질 수는 없고 그냥 악화된 상태로 계속 있는. 그래서 뭐 저희도 피해자들 보면 계속 호흡기 같은 걸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평생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해당 업체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일까? 시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모든 매체가 인터뷰나 노출을 다 거절을 드리고 있거든요. 취재진이 그중 한 업체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응할 수 없다는 짧은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들이 대책 마련은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합니다.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제품이 이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때 매장 한 구석을 가득 메웠던 가습기 살균제들. 취재진은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는지 대형마트와 소매점에 찾아가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건 없나요? 지난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4개 업체에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식약청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시중에 다시 나온 제품은 없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이거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약외품, 의약과 준하는 외품이어서 그 식약청에 이거 안전에 관한 신고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그런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그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회사들이 어느 제품도 지금 신고해가지고 팔겠다라고 그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후 정부는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았을까?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확산되자 김항식 국무총리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 산하의 태스크포스, 이른바 전담 부서가 꾸려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곳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TF로 구성한다고 얘기한 거는 총리실하고 상의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조금 이제 보도자료 자체가 잘못된 보도자료 그쪽에서 나간 거죠. 일단 총리실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외에도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가정용 화학 제품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나 뭐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위해를 입었는지라든지 뭐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최종 결과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또 뭐 향후에 뭐 어떻게 잡겠다는 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아직 뭐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니까 인터뷰를 하고 말고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조사는 언제까지? 사실 이거는 이게 지금 언제쯤 나와가지고 언제쯤 발표를 할 건지도 취재진은 이번엔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확인한 질병관리본부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가습기 아주 정말 예민해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는 분들이라면 그 시청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들도 그렇고 여기를 바라보는 정부 고위분들도 그렇고. 그게 나왔을 때 또 국민들이 관심을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어떨까? 지난해 2월 환경부는 화학물질 신고를 의무화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획기적인 법안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9월 상정될 개정안에서는 0.5톤 이상의 물질을 신고하도록 했던 기존 내용에서 1톤 이상 물질로 그 대상을 조정했고 신고 대상 물질 중에서 공산품을 제외시키는 등 다소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계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라든가 그런 거를 인식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도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법률은 제품과 물질에 대한 구분이 조금 부처별로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평법에서 제품에 대한 거를 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자보다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화평법 논의 과정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금 법률 논의 과정에서는 직영부가 산업계의 이익을 뭐 고려한다 내지는 그걸 반영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이 딱 빠진 상태여가지고 현재 화평법으로 이 문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사 사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인 거죠. 피해자들은 결국 지난달 31일 해당 업체들을 과실치사로 형사고발하고 정부와 업체에 대해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법으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정부하고 기업에서는 큰소리 치면서 우리는 뭐 그거 해줄 필요 없다. 법으로 해라. 법 소송해. 그렇게 말했지.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오간 것도 없었어요. 뭐 정부 입장은 직영부대로 자기 관리가 아니었다고 하고 있고 보건부도 역시 자기 관리가 아니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업체들 입장에서도 아무런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이나 또 비공식적 입장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난 12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공급업체 10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내용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지난 1년 사이 피해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해당 업체들의 모습에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묻고 싶어요. 만약 대통령 딸이라든가 손녀딸이 이 병으로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있으면 과연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도덕적 책임, 양심 이런 게 아직도 없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이게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야 될 어떤 구조인가 사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